저는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기로 했어요. 이 한마디는 그 어떤 조언보다 무겁고 조용하게 다가왔습니다. 말씀하신 분은 올해 68, 남편과는 15년 전에 사별하셨고 두 자녀는 모두 출가의 타지에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외동딸은 외국에 나가 있고 아드님은 형편이 빠듯해 연락조차 조심스럽다고 하셨습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자식이 곁에 있어 주길 바라지만 이 어머님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결심하신 쪽을 선택하셨습니다. 지금 제 상황에서 자식에게 뭘 바란다는 건 그저 제 외로움을 누가 좀 채워줬으면 하는 마음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제 몫이지 자식 몫은 아니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지실 수 있었을까? 누구보다 자식을 위해 헌신하셨던 세대인데 기대지 않겠다는 결심은 서운함 없이 가능하셨을까? 어머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서운했죠. 처음엔 그랬어요. 저도 외로웠고 속상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제가 자식을 키운 건 제 선택이었고 그 아이들의 인생은 그들 몫이라는 거려. 어머님은 자식에게 기대기보다는 자신을 돌보기로 마음을 먹으셨다고 합니다. 어디가 아프면 스스로 병원에 가시고 버스를 타고 장을 보러 다니시며 혼자 식사하시는 것도 더는 어색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하루에 30분씩 산책을 하시고 작은 식물을 키우며 계절의 변화를 느끼신다고 합니다. 그 소박한 일상 속에서 위로를 찾으시고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이 단단해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결국 혼자예요. 그걸 일찍 받아들이면 덜 외롭고 덜 서운하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며 지으신 웃음은 슬픔보다는 해방감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는 않으십니다. 국민연금과 소액 임대 수입이 전부라고 하셨지만 걱정보다는 감사가 먼저 나오는 삶을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돈이 많다고 편한 건 아니더라고요. 마음이 조급하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부족하고 마음이 편하면 지금처럼 살아도 참 괜찮아요. 이 어머님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담기로 결심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삶이란 결국 누군가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세워가는 과정이라는 걸 이분이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어머님이 들려주신 자식 없이도 괜찮게 살아가는 3가지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면 아마 여러분도 이렇게 말씀하시게 될지 모릅니다. 저도 혼자지만 그래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분의 삶은 눈에 띄지 않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자주 놓치고 사는 삶의 중심이 담겨 있습니다. 남에게 기대지 않고도 자신을 따뜻하게 보듬으며 살아가는 법. 그분은 그걸 매일 실천하며 조용히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말 한마디에 사람을 흔들지 않지만 그 침묵조차 위로가 되는 그런 삶. 그런 분이 남긴 조언이라면 한 번쯤 귀 기울여도 좋지 않을까요? 어머님께서 가장 먼저 꺼내신 이야기는 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노후를 편안하게 살고 싶으시다면 무엇보다 돈에 대한 마음부터 다스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돈을 제가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며 매달 얼마를 쓰고 어떻게 쓰는지를 수첩에 꼼꼼히 적고 계셨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2가지 감정 사이에서 흔들리게 됩니다. 앞으로 아플 일 생기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과 지금 안 쓰면 언제 쓰겠어 하는 조급함. 그 2 감정이 교차하는 순간 불필요한 지출과 지나친 절약 사이를 오가게 됩니다. 한쪽에서는 건강보조식품을 한 박스 사두시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난방을 아끼며 이불 속에서 겨울을 보내시기도 합니다. 어머님께서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고 싶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가진 돈 안에서 기대도 두려움도 없이 살아보려고 해요. 그게 진짜 편하더라고요. 그분은 지출을 통제하려 하기보다 내가 이 돈을 쓰는 이유를 생각하며 소비하셨습니다. 필요 없는 물건에는 단호하셨고 한 번 쓰는 데에도 신중하셨으며 생활비가 조금 부족해도 허둥대지 않으셨습니다. 남보다 덜 쓴다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나를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이란 증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며 작은 장바구니 하나로 시장을 다녀오셨습니다. 돈에 대한 태도는 결국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와 연결된다고 하셨습니다.
스스로에게 떳떳하게 쓰면 후회가 없고 남 눈치를 보며 쓰거나 허전함을 달래기 위한 소비는 더 큰 허전함만 남긴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쓸 돈을 제가 결정하는 게 노후의 자존감이에요.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며 적은 돈이어도 쓸 땐 당당하게 그리고 아낄 땐 현명하게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고 계셨습니다. 어머님은 고정 지출을 최대한 줄이고 변동 지출은 월 한도를 넘지 않게 정해두셨습니다. 신용카드는 아예 없애고 체크카드 하나와 적은 현금만을 지갑에 넣고 다니신다고 합니다. 이 간단한 습관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돈은 평생 우리를 따라다니는 문제이지만 이 어머님은 그 돈을 바라보는 시선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도 삶 전체가 훨씬 단정하고 평온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전해주신 첫 번째 지혜는 분명했습니다. 덜 쓰고 덜 후회하는 삶이 결국 더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은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충분히 존엄한 노년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시작점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들려주신 두 번째 조언은 사람과의 거리를 다루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년에는 외로움보다 관계의 피로가 더 무거워요. 이 말씀에 저도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람은 여전히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고 싶어 하지만 그게 꼭 좋은 방향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때가 많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좋은 사람이 되기보다는 편안한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불편한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는 대신 편안한 관계를 천천히 지켜가기로 마음먹으신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저도 괜히 참았어요. 기분 나빠도 웃고 안 가고 싶은 자리도 꾸역꾸역 가고 그런데 그러고 나면 항상 마음만 상하더라고요. 그분께서는 나이가 들며 깨달은 사실 하나를 들려주셨습니다. 내가 편해야 그 관계도 오래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관계에는 에너지가 듭니다. 젊을 때는 그 에너지가 넘쳐나니까 맞춰주고 참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 나이가 들면 체력도 감정도 여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쉽게 상처받고 상대의 기분을 헤아리기보다 내 마음부터 지키고 싶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머님께서는 어느 날 가까운 지인 몇 분의 연락처를 휴대폰에서 조용히 지우셨다고 합니다.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를 정리하는데 용기가 필요했는지를 여쭤보니 그분은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해서 못 끊고 있던 관계였는데 미안하다는 감정으로 유지되는 관계는 이미 제 삶에 도움이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분은 대신 정말 편안한 몇 분과 조용히 안부를 주고받고 한 달에 한 번은 가까운 이웃과 식사도 하신다고 합니다. 그 시간은 길지 않지만 그분께는 충분히 따뜻하고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많았지만 외롭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람은 적지만 마음은 훨씬 덜 외롭습니다. 사람에게 너무 기대지 않되 필요한 순간에는 따뜻하게 다가갈 줄 아는 그 어머님의 태도는 노년의 관계에 대한 하나의 해답처럼 느껴졌습니다. 필요한 만큼 가까이 하고 불편하면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건강한 인간관계를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무리해서 사람을 만나지 않으셔도 되고 오해를 받지 않으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누굴 만나든 제가 저로 있을 수 있는 관계면 그게 제일 좋아요.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며 외로움을 무조건 참거나 억누르기보다는 혼자인 시간을 가치 있게 만드는 연습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덧붙이셨습니다. 관계를 정리하고 나니 몸도 마음도 훨씬 덜 피곤해졌고 어떤 날은 사람을 그리워할 시간에 혼자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계절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어머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혼자서도 잘 사는 사람이 좋은 사람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그분이 수십 년을 살아오시며 몸으로 얻은 작지만 확실한 진실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들려주신 마지막 조언은 스스로를 돌보는 태도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몸이든 마음이든 누가 챙겨주길 기다리면 끝도 없어요. 제가 저를 잘 챙기는 게 제일 싸고 제일 빠르더라고요. 그분은 그렇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듣기에 쉬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실천하려면 많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자기 몸 하나 돌보는 일이 뭐 그리 어렵겠냐 싶지만 막상 식사를 제때 챙기지 않고 운동은 내일로 미루고 귀찮다는 이유로 건강검진도 미루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 날들이 반복되다 보면 몸은 무거워지고 마음은 무뎌지기 마련입니다. 어머님께서는 그런 자신을 방치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꼭 들여다보신다고 합니다. 지금 제 얼굴에 기운이 있는지, 입꼬리가 내려갔는지 올라갔는지만 봐도 오늘 제 상태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세수를 하시고 머리를 단정히 빗으신 뒤 집안을 가볍게 정리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기본 예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침 식사는 거르지 않으십니다. 단출한 날도 있지만 그 속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혼자 먹는다고 대충 차리면 제 마음이 대충이 돼요.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며 계란 하나를 정성껏 삶고 국 한 그릇을 따뜻하게 끓이십니다. 그 한 끼가 스스로를 돌보는 하루의 시작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일상은 특별한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을 소중하게 만드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화분에 물을 주고 동네를 산책하고 도서관에서 책 한 권을 빌려 읽는 일. 그 안에서 자신이 살아있다는 걸 느끼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저를 대접하지 않으면 아무도 절 소중히 여겨주지 않더라고요. 그 말씀 속엔 스스로를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어머님께서는 일부러 해야 할 일을 조금씩 남겨두신다고 합니다. 하루하루가 다 비슷해 보여도 내일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그 하루가 달라져요. 작은 일이라도 일정이 생기면 덜 처지고 마음이 한결 덜 허전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날은 단지 고무장갑을 끼고 싱크대를 닦는 일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환해지고 기분이 정리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작은 일들이 차곡차곡 쌓여 자존감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온다고 하셨습니다. 스스로를 돌보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하루도 버티기 어려워져요. 그분은 그것이 무서우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자기 삶의 리듬을 잃지 않으려고 다짐하신 것입니다. 삶은 결국 자신이 만든 하루들의 조각입니다. 그 하루를 무심하게 흘려보낼 수도 있지만 조금 손질하며 가꾸어 나가는 것은 전적으로 나의 몫입니다.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조언은 분명했습니다. 제 삶의 주인은 저예요. 제가 저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그 누구도 대신해 주지 않아요. 68세 어머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노후의 평온함은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가지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덜 기대하고 덜 흔들리는 데에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겠다는 그 결심은 외로움이나 체념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살겠다는 단단하고 조용한 선언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언은 아주 단정하고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전해주신 3가지 조언은 얼핏 보면 당연해 보일 수 있습니다. 돈을 아끼자, 사람을 정리하자, 나 자신을 돌보자.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삶을 대하는 철학과 태도가 얼마나 단단한지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절약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돈에 끌려다니지 않기 위한 연습이었고, 관계를 끊자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거리두기였으며, 스스로를 돌보라는 말은 내가 나를 존중하며 살기 위한 결심이었습니다. 사람은 결국 혼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먼저 안아줘야 해요.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아온 분이 전하는 깊은 진심이었습니다. 자식이 잘해주면 고맙고 멀리 있으면 그저 바라만 보는 것. 그 안에 원망도 없고 비교도 없습니다. 삶은 그렇게 단단해졌습니다. 어머님은 하루하루를 특별하게 살지는 않으십니다. 하지만 결코 무심하게 흘려보내시지도 않으십니다. 눈을 뜨고 햇살을 맞고 차를 끓이고 창밖을 바라보며 계절을 느끼시는 일상 속에서 그분은 분명히 살고 계셨습니다. 그 삶은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사는 것 그 자체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를 두려워하십니다. 몸이 약해지고 소득이 줄고 관계도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먼저 준비되어야 할 것은 마음의 힘일지도 모릅니다. 불안에 휘둘리지 않고 관계에 지치지 않으며 나를 내 편으로 만드는 연습.
그 연습이 쌓일수록 노년의 삶은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도 어머님의 이 조언들이 잔잔한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기대지 않아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다. 어머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삶의 주인은 결국 나 자신이라는 것을 조금 더 일찍 그리고 조금 더 단단하게 깨달아 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68세 어머니의 조용하지만 단단한 삶의 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아도, 크게 가진 것 없어도 자신을 잘 돌보며 살아가는 그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노후를 잘 산다는 건 남들과 비교해서가 아니라 내 하루를 내가 잘 가꾸는 데 있다는 것. 오늘 들려드린 이 세 가지 조언이 당신의 삶에도 조용한 힘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삶을 단단하게 만들어줄 지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